이상하게도 조상묘를 옮긴 집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집에 들어서는 순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가 다르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 본인이 왜 그런지조차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흐름 안에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이 쉬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집안 공기가 무겁게 느껴져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져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이 더 좁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힘이 안 나고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자주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을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집의 흐름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말년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힘을 빼고 있는지 끝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조상묘를 최근에 옮기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끊으면 왜 집안이 갑자기 무너진 건지, 어디서부터 흐름이 달라져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는지 결국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시니어의 삶과 집의 흐름을 곁에서 지켜봐 온 생활 풍수 해설가입니다. 운을 파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집이 사람의 말년을 어떻게 바꾸는지만 차분히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집을 돌아보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은 단순히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만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조상묘와 집의 관계는 많은 분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인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도 차분히 듣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집 안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무겁게 느껴져 본 적 있으신가요? 이전과 달라진 것은 특별히 없는데 왜 이렇게 집안이 답답하지라고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밥도 먹고 쉬도 쉬는데 몸과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날이 자주 있으신가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자주 안 오는데 집안이 조용할수록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느낌이 드세요? 가끔 텔레비전을 켜놓고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지셨나요? 저는 이런 집에 들어서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사람을 위로하는 집이 아니라 사람을 조용히 지치게 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묘를 옮긴 집에서 특히 이런 흐름이 갑자기 강해진 경우를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묘는 단순히 조상님을 모시는 장소가 아니라 집과 연결되는 흐름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집을 방문했던 기억이 선하게 남습니다. 그 집은 조상묘를 옮긴 후 약 1년 안에 집안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고 어머니는 마음이 불안해져서 잠을 못 자고 자식들은 이유 없이 집에 발이 무거워져서 자주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안의 공기를 느끼면서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은 흐름이 끊어진 집이다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조상묘를 옮긴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집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상묘는 집과 연결되어 있는 흐름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안의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은 묘를 옮기면 더 좋은 자리에 모시는 것이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경우에서 그 생각이 결과적으로 집안의 흐름을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봐왔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묘와 집 사이에는 오랫동안 형성되었던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은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쌓여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결정으로 하루 안에 바꾸는 순간 그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그 가정은 세대를 넘어 조상묘를 같은 자리에 모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작은 것들도 그럭그럭 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자식들이 더 좋은 곳이 있다고 묘를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부모분들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자식이 좋은 마음으로 제안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집안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부터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와 달라진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잠이 안 오는 날이 많아지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어울렸던 이웃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연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경우들에서 묘를 옮긴 후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패턴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단순히 묘의 위치가 나쁜 탓이 아닙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형성되었던 흐름을 갑자기 끊었다는 것 자체입니다. 조상묘는 집과 연결되어 있는 뿌리와 같습니다. 이 뿌리를 갑자기 옮기면 아무리 좋은 새 땅에 심어도 처음엔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자라온 나무를 갑자기 다른 곳에 이식하면 처음엔 잎이 시들고 뿌리가 흔들립니다. 좋은 땅이라도 나무 자체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불안정함은 단순히 묘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전체로 흘러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집과 묘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묘를 옮긴 후 첫 해에 집안이 답답해져서 밖에 나가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집 안에 있으면 마음이 무거운 느낌이 계속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집에 오면 이전과 달라진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집의 흐름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묘가 옮긴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집을 방문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집은 묘를 옮긴 후 2년 안에 부모분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가족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의사에게 진단받으면 특별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몸은 계속 힘들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집안의 흐름을 느끼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조상과의 연결이 불안정해진 집이다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정함은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본인 가정에서도 최근에 묘를 옮기셨던 분 계신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집안의 흐름이 달라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그 느낌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듣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후에 제가 드릴 이야기가 바로 이 흐름을 다시 안정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듣고 계셨나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을 그대로 두었을 때 말년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차분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집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를 반복해서 느끼었습니다. 조상묘를 옮긴 후 이 불안정한 흐름을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입니다. 몸이 좀 더 무겁고 잠이 좀 더 안 오고 집안이 좀 더 답답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두면 1년이고 2년이 지나면서 이 흐름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가족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가고 건강도 점점 불안해져 가고 집안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 분의 말년을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분의 가정은 묘를 옮긴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건강이 점점 나빠져 가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용히 멀어져 가고 집 안에 있으면 마음이 더 힘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흐름은 묘가 옮긴 순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의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분은 이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느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드리고 싶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 흐름은 아직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의 흐름은 사람이 의식하고 행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의 집에서 작은 것 하나만 바꾸는 것을 권드렸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후에 그분의 집안의 흐름이 조용히 달라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바꾸었는지는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오래 이어져 온 흐름이라도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또 다른 분의 경험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묘를 옮긴 후 집안이 힘들어져서 가족 모두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가 드린 것을 실천하시고 난 후에 집안의 분위기가 점점 달라져 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도 집에 오면 이전보다 편안하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본인도 잠이 조금씩 나와서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집의 흐름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작은 것 하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작은 것 하나가 무엇인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바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왜 이런 흐름이 생기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듣고 계셨다면 조금만 더 듣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듣고 계셨나요?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만 바꾸면 집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집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를 반복해서 느끼었습니다. 조상묘를 옮긴 후 집안이 힘들어져서 가장 빠르게 달라진 집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 안에서 조상님을 기억하는 공간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큰 제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집안의 조용한 곳에 작은 사진 한 장을 두는 것입니다. 조상님의 사진 한 장을 집안의 가장 안정적인 곳에 두고 그곳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묘를 옮긴 후에는 집과 조상 사이의 연결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을 다시 강화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집안의 조상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권드린 집들에서 반복해서 같은 결과를 봤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져가고 가족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져가고 부모분의 건강도 조금씩 안정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진 한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집 안에서 조상과의 연결을 다시 이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집안의 모든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묘를 옮긴 후 집안이 2년 이상 힘들었고 본인도 건강이 불안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드린 것을 실천하시고 집안의 가장 조용한 곳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작은 틀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서 잠깐 마음을 정리하셨습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깐 앉아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두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분은 집안의 분위기가 조용히 달라져 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잠도 조금씩 나와서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자식들도 집에 오면 이전보다 편안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단순히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많은 집에서 이런 결과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조상과의 연결을 집 안에서 다시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지금 당장 큰 것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만 해보세요. 집안의 조용한 곳에 조상님의 사진 한 장을 두어두세요. 그리고 그곳을 깨끗이 유지하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잠깐만 그 앞에서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집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져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집안이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집의 흐름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잠깐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조용한 곳 하나를 찾아보세요. 그곳에 조상님의 사진 한 장을 두어두세요. 그것이 오늘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중요한 걸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집과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셨다면 건강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집과 삶이 조용히 아름다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